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페인에서 온 한 여성과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남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시작된 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회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다시 만난 옛사랑과의 재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에 깊이 닿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에밀리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드리드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자란 에밀리아는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K-팝과 K-드라마에 빠져 한국어를 독학했고 대학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했지요. 에밀리아의 방 벽면은 서울의 야경 포스터와 한글로 된 메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에밀리아의 부모님은 딸의 이런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니? 그렇게 멀리 가야 하니?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 꿈이 거기 있어요. 느껴져요. 제가 찾던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걸. 28 생일을 맞은 날, 에밀리아는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여기 왔구나. 에밀리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처음 한 달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배웠지만 실제 대화는 달랐고 음식, 날씨, 문화적 차이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죠. 에밀리아는 밤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작은 일기장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아. 이건 내가 선택한 여정이니까.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에밀리아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캠퍼스는 벚꽃으로 뒤덮였고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에밀리아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벚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이 책 재미있어요?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밀리아가 고개를 들자 한 남학생이 미소를 짓고 서 있었어요. 까만 머리카락, 따뜻한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현우였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에밀리아는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 실수할까 걱정되었거든요. 현우는 에밀리아 옆에 앉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네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데요. 에밀리아의 볼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스페인에서 왔어요. 스페인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저는 스페인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빠에야. 현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에밀리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빠에야요? 발음이 정확하네요. 제가 사실 빠에야를 정말 잘 만든답니다. 할머니의 비법으로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캠퍼스 벚꽃 축제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현우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에밀리아는 스페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하늘은 어둑해졌고 축제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헤어지기 전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밀리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제가 진짜 맛있는 한국 음식점으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스페인 음식만큼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장난스럽게 웃었죠. 좋아요. 에밀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설렘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에밀리아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에서 첫 친구를 만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내일이 기다려진다.
에밀리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빛 같은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밀리아의 서울 생활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의 중심에는 현우가 있었습니다. 현우와의 첫 만남 이후 에밀리아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조용히 홀로 도서관과 카페를 오가며 지루한 듯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는 약속한 대로 그녀를 데리고 한국의 맛집들을 하나둘씩 소개해 주었죠. 삼겹살부터 시작해 냉면, 떡볶이, 그리고 전통 한정식까지. 에밀리아는 이 모든 맛의 향연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때요, 한국 음식?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강변 공원에 앉아 치맥을 즐기고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각각의 음식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서 매번 새로운 경험 같아요. 특히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네요. 현우는 그녀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이 다 됐네. 김치 중독은 한국인의 증거거든. 그의 웃음소리는 따뜻했고 에밀리아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지요. 어느 날 현우는 에밀리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게? 에밀리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열어봐요. 현우가 소년처럼 설레는 눈빛으로 말했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요리학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요리 전문 과정 빠에야 마스터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빠에야 이야기를 자주 하길래 배워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만든 빠에야에 도전해 보려고요. 현우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녀의 문화에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현우는 요리학원에 가고 저녁에는 에밀리아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스페인 음식을 만들었죠. 가끔은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둘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요리 대신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아,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어느 밤 현우가 문득 물었어요. 뭐요? 에밀리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 가끔 생각해요. 그날 그 벤치에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에밀리아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서울에 오기로 한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에밀리아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고 모래사장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스페인과 한국을 오가며 살면 어떨까요? 현우가 제안했죠. 마드리드에서 반년, 서울에서 반년. 양쪽 가족들도 만나고 양국의 좋은 점만 누리는 거예요. 에밀리아는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우리 아이들은 두 나라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거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 현우는 그 말을 따라해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에밀리아의 대학원 입학이 확정되었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해준 사람도 현우였고 현우가 회사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함께 기뻐한 사람은 에밀리아였죠.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친구 그리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황홀한 야경을 바라보며 현우는 에밀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아,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요. 에밀리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현우.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서울은 첫눈으로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현우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함께 눈을 즐기고 싶어요. 하지만 현우의 답장은 예상보다 늦게 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회사 일이 많아서. 다음에 봐요. 에밀리아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현우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화이팅! 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던 두 사람인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들어졌지요. 에밀리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현우의 마음이 변한 걸까?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했지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생각해? 에밀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많이 힘들죠? 에밀리아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현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바빠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에밀리아, 너무 행복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에밀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면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현우의 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에밀리아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즐기는 게 좋겠네요.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날 이후로 에밀리아는 현우의 말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너무 행복하면 불안하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 그녀는 불안을 떨쳐내려 했지만 자꾸만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현우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가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의 한정판 책과 직접 만든 스페인 디저트였죠. 하지만 현우와의 만남 약속은 또 취소되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에밀리아는 혼자 원룸에 앉아 크리스마스 장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캐럴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아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현우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어.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에밀리아는 새해 첫날 현우와 함께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또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진 에밀리아는 직접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지요.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 집에 사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에밀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청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짐을 싸서 나갔어요.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에 에밀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에밀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아가씨.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그날 밤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현우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회사에 전화했을 때는 퇴사했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에밀리아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 주인 아저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그 청년이 맡기고 갔어요. 당신이 오면 주라고 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아에게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유를 묻지 말아주세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마이너스 현우. 에밀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을 건넸지만 그 무엇도 에밀리아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현우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어떤 전조도 없이 폭풍처럼 에밀리아의 삶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끝없는 의문과 아픔뿐이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되라는 그 말이 에밀리아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에밀리아는 현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고 그들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제발 전화해줘. 에밀리아는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런 알림도 메시지도 없었죠. 에밀리아는 용기를 내어 현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녀는 현우의 SNS 계정을 확인했지만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현우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에밀리아는 그들의 공통친구인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현우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야. 회사도 그만두고 아파트도 정리했다면서? 정말 이상해. 혹시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에밀리아는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을 입에 올렸습니다. 현우가? 절대 아니야. 지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우리 모두 그걸 알아.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 말이 안 돼. 에밀리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우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밀리아는 마지막 희망으로 현우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우가 자신에게 가끔 이야기했던 그의 고향집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현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아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아입니다. 현우이. 친구예요. 에밀리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인이라는 단어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상황이 이상했기에 그녀는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현우의 친구요? 현우의 어머니는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현우를 찾고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밀리아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에밀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은 아무도 한 게 없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잊어주세요. 현우도 그걸 원할 거예요. 문이 닫히고 에밀리아는 홀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아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에밀리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으라는 말뿐이었죠. 그날 밤 에밀리아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울었습니다. 대체 왜? 그녀는 공허한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음 날 아침 두통과 함께 깨어난 에밀리아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다니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현우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던 에밀리아는 우연히 한 의사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밀리아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그 의사는 잠시 에밀리아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에밀리아 씨 아닌가요? 에밀리아는 놀랐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아, 사진을 봤어요. 현우 휴대폰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요? 선생님, 현우를 아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제 환자였어요. 환자요? 에밀리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무슨 병이었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정보를 말할 수 없어요. 제발요. 에밀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 사랑해요. 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제발 알려주세요. 의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아파요.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더는 묻지 마세요. 의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에밀리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우가 아프다고? 얼마나 심각한 거지? 에밀리아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아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에밀리아는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현우를 찾아 헤매는 것은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죠. 그녀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현우를 찾는 일을 그만둔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할 때다. 아프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에밀리아는 스페인 항공사 웹사이트를 열고 마드리드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서울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마드리드의 공기는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더 건조하고 햇살은 더 뜨거웠지요. 에밀리아는 오랜만에 고향의 햇살을 느끼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어머니가 그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딸. 에밀리아는 미소 짓고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야기하기 싫어요. 에밀리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아팠거든요. 부모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했고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든 딸이 이야기해 주리라 믿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에밀리아는 자신의 옛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글로 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그저 아픔의 기억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벽에서 포스터를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한글 책들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우와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서울의 벚꽃 아래서, 한강에서, 남산타워에서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에밀리아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버려야 해. 다 잊어야 해. 에밀리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사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사진을 작은 상자에 담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첫 한 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에밀리아는 밤마다 현우의 꿈을 꾸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미소 짓는 모습, 때로는 그가 떠나는 모습. 그녀는 매일 아침 눈물로 깨어났습니다. 에밀리아, 밥 먹어야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에밀리아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딸.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에밀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밖에 나가자. 오랜만에 산책도 하고.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드리드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고 대화하며 지나갔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지요. 이제 이야기해볼래? 작은 카페에 앉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현우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에밀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되라는 말만 남기고요. 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사랑했던 거구나. 네.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어요. 사랑은 그런 거야. 우리를 행복하게도 때로는 무척 아프게도 만들지.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아, 삶은 계속돼. 네가 영원히 이렇게 아파하길 그 사람도 원하지 않을 거야. 에밀리아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남긴 말,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그 말이 에밀리아를 괴롭게 했지만 어쩌면 현우는 정말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가 떠났지만요. 그날 이후 에밀리아는 조금씩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드리드 대학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어 교실의 보조교수로요. 그녀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생활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일을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괜찮을 거예요.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니까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에밀리아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대학으로 출근했고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현우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 기억들을 조금씩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정말 어땠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서울은 정말 활기찬 도시였고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죠.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다른 학생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아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왜 헤어졌어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에밀리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에밀리아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가끔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아직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현우에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라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되라는 말이요. 에밀리아는 심리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였지요. 그 말이 당신을 괴롭히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가 떠난 후에는 제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게 이해되지 않아요. 에밀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그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가 없이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정말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갑자기 잔인하게 떠났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에밀리아는 이제 마드리드 대학에서 정식 한국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인기가 있었고 학생들은 그녀의 열정과 지식을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현우의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작은 상자를 꺼내어 현우와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동시에 아프게 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에밀리아는 사진을 보며 현우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지요. 비록 흉터는 남겠지만요. 마드리드에서의 2년은 에밀리아에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강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았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현우에 대한 기억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에밀리아 선생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과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우리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요. 학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다니.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행복했던 기억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에밀리아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아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도시를 그리워해서? 저녁 식사 시간 에밀리아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게 됐어요. 3개월 동안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괜찮겠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2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를 다시 찾아볼 생각이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고 저도 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그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우연히 마주친다면?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자, 항공권, 서울에서의 숙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에밀리아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한국행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문득 그녀는 옷장으로 다가가 깊숙한 곳에서 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현우와의 사진들이 담긴 상자였죠.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모든 사진을 하나씩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현우,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눈빛,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이제는 진짜 추억이 되었구나. 에밀리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을 다시 상자에 담아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버리지 않고 가져가기로 한 거죠.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그녀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에밀리아는 마드리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스페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 에밀리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서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겨울의 서울은 춥고 건조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2년 전 비슷한 모습으로 현우를 찾아 헤매던 자신과는 달리 이제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이 제공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에밀리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에밀리아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스페인어와 문화에 대해 강의했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기뻐했습니다. 강의가 없는 날에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끔은 그녀와 현우가 함께 갔던 장소들도 방문했습니다. 한강공원, 남산타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캠퍼스 벤치. 모든 장소가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추억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동시에 따뜻하게요. 에밀리아 선생님? 어느 날 강의 후 한 여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니? 에밀리아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도 한국에 오신 적 있으세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여기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김현우라는 사람 알아요? 제 오빠 친구인데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들어서요.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에밀리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키가 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사람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으로. 학생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병으로? 에밀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병이었어요? 백혈병이요. 오빠가 말하길 정말 심각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학생이 계속하려 했지만 에밀리아가 급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봐요. 에밀리아는 서둘러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가 백혈병이었다고? 그래서 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 그날 밤 에밀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현우가 정말 아팠다면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떠나기로 한 거지? 다음 날 에밀리아는 학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말하던 김현우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치료받으러 해외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에밀리아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현우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에밀리아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보기 위해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현우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를 찾아 헤매던 그곳이었죠. 물론 현우는 이미 그곳에 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안녕, 현우. 에밀리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아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비행기는 오후 3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거든요.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아의 눈앞에 현우가 서 있었어요. 2년 전 그녀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 그녀가 밤마다 꿈에서 만났던 사람, 그녀의 가슴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아픔을 동시에 안겨준 사람이 지금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에밀리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에밀리아.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고 에밀리아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에밀리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기쁨, 혼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현우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그는 에밀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을 지나던 사람들이 잠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에밀리아와 현우의 눈에는 서로만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어디 있었어? 왜 나를 버렸어? 왜 지금 나타난 거야?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일어나요. 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학생을 통해서. 에밀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학생이 현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했던 거군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에밀리아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2년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후에 이제 와서 마지막으로라고요?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현우. 아무 설명도 없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명할게요. 모든 것을. 당신이 들어줄 수만 있다면요. 그 순간 공항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드리드행 항공편 탑승객 여러분, 곧 탑승이 시작됩니다. 에밀리아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데 하지만 현우의 설명. 그녀가 2년 동안 기다려온 그 설명을 듣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제 비행기가. 에밀리아가 머뭇거렸습니다. 부탁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30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에밀리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비행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공항 내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에밀리아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요. 에밀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암이었어요. 에밀리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학생을 통해 현우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그의 입에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현우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급성 백혈병이라더군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 6개월에서 1년.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라고 했죠. 에밀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현우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스페인과 한국을 오가며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데 갑자기 제게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당신을 그런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버리기로 했다고요? 에밀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를 생각은 안 했어요? 당신이 평생 나만 기다릴까봐 두려웠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당신이 나를 잊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살까봐. 차라리 당신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미워하면 더 쉽게 잊을 수 있으니까. 에밀리아는 입술을 떨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슬픔, 이해,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살고 싶었어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서요. 에밀리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현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죠. 항암 치료에 생각보다 잘 반응했고 골수 이식도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에밀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살게 될 거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들은 5년 생존율이 7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당신을 그렇게 떠난 것이. 하지만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에밀리아는 말없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기쁨, 2년 동안의 아픔, 그의 선택에 대한 분노와 이해, 그리고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알아주길 바랐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에밀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에밀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2년 동안 겪은 아픔을 생각하면. 하지만 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음을 앞두고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시간을. 천천히 눈을 뜬 에밀리아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하루가 나에겐 기적이에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에밀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많이 아팠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당신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에밀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른 상태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드리드행 항공편 탑승객 여러분, 지금 탑승이 진행 중입니다. 에밀리아는 문득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떠나야 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그녀의 일자리와 삶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는 비행기를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야 하지 않을까요? 에밀리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기다려줘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그녀는 서둘러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그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비행기를 취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환불이 불가능한 티켓인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취소해주세요. 에밀리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있는 하루가 나에겐 영원보다 소중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에밀리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겨울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나선 에밀리아와 현우는 함께 택시를 타고 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아버리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고 에밀리아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 살아요? 에밀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예요. 작지만 병원과 가까워서 선택했어요.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고 그 골을 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우의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몇 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밀리아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지요.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네요. 에밀리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보았어요. 그게
제가 살아야 했던 이유였으니까요. 에밀리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도 모든 사진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현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차라도 마실래요?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현우가 부엌으로 사라진 사이 에밀리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약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달력에는 병원 예약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했습니다. 혼자서 투병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요. 현우가 차를 들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아의 눈물을 보았나 봅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로요. 에밀리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도 20kg 이상 빠졌고 온종일 구토에 시달렸죠. 에밀리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스페인에서 그를 잊으려 노력하는 동안 현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의사들이 놀란 건 현우가 계속했습니다. 제 몸이 치료에 놀랍도록 잘 반응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적적으로 제 누나가 일치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공여자가 되어주었죠. 현우의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이식 후에도 거부 반응이나 감염의 위험이 컸지만 다행히 그런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에밀리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한편으로는 현우가 살았다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에밀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줄 수 있었는데.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죠. 당신이 평생 나만 기다릴까봐. 차라리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에밀리아는 입술을 떨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서. 현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현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미래를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남자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희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죽어갔을 거고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스페인에서의 삶, 가족, 꿈, 미래 모두 저 때문에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에밀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였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당신이 내 곁에서 나를 간호하며 내가 점점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결국 내가 죽고 난 후 당신이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건 너무 잔인했어요. 에밀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현우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떠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당신이 저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하길 바랐으니까요. 에밀리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당신이 살게 된다면 그냥 저를 그대로 두지 않고. 현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당신이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매일 밤 꿈에서 당신을 만났고 살면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에밀리아는 그가 얼마나 약해 보이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그의 건강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생을 통해 당신이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당신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방해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학에 갔습니다. 멀리서 당신을 보았어요. 에밀리아는 놀랐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고 강해 보였어요. 그때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방해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왜 공항에 온 거예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생이 당신이 오늘 떠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도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가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이 사람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에밀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에밀리아가 계속했습니다. 당신 혼자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알아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에밀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팠군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더 두려웠어요. 에밀리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르고 연약해졌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살아있음의 증거였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페인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일자리도 있고. 에밀리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은 함께 있어요. 당신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죠. 현우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당신은 기다려줄 거예요?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번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현우는 에밀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에밀리아는 현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이에요. 함께 가줄래요?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부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할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와 현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과 암이라는 병마도 그들의 사랑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으니까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에밀리아는 현우의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다시 만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현우와 함께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아는 현우의 집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의 재회, 숨겨진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까지. 에밀리아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한강 위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일어났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에밀리아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잤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에밀리아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현우는 테이블 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따뜻한 차였습니다. 많이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실 요리를 많이 못해요. 병원 음식에 익숙해져서. 에밀리아는 현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내가 요리해 줄게요. 스페인 요리 기억나요? 빠에야?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만든 빠에야는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편안함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십시 예약이에요.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할게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에밀리아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긴장하지 마요. 현우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혈액종양내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현우 씨?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박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현우와 에밀리아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는 중년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의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오, 오늘은 동반자가 있군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에밀리아예요. 의사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에밀리아. 그 에밀리아인가요? 항상 이야기하던. 현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아는 현우가 의사에게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의사가 에밀리아에게 인사했습니다. 현우 씨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가 힘들 때마다 에밀리아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죠. 에밀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고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오늘의 검진 결과를 볼까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혈구 수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현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에밀리아도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피로감은 여전히 있지만 구토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의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징후가 좋아요. 이식 거부 반응도 없고 감염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아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학에서 완전한 회복이나 완치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경우 예후가 매우 좋아요. 5년 무병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재발 위험은 더욱 낮아지죠. 에밀리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0%라는 숫자는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유지 치료를 6개월 더 진행할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외래 방문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를 조정할 겁니다. 그동안 면역력이 약하니 감염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현우가 에밀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닌데. 에밀리아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혀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70%라는 건 충분히 좋은 숫자예요. 현우는 에밀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잃고 나서 배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들은 겨울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었고 간간이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에밀리아의 표정이 굳자 그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게 남은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에밀리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같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있잖아요. 스페인에서의 일, 가족, 친구들. 그걸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에밀리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내 휴가를 최대한 연장할 거예요. 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요. 어쩌면 원격으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둘 다 스페인과 한국을 오갈 수도 있겠죠.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의 옛 꿈처럼요? 마드리드에서 반년, 서울에서 반년. 에밀리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옛 꿈처럼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하루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에밀리아는 눈물을 닦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하루가 나에겐 기적이에요. 그날 오후 에밀리아는 스페인의 대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간 휴직을 요청했고 다행히 학교 측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론 3개월 후에는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우와 함께 이 순간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휴직이 승인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에밀리아는 현우의 아파트로 짐을 옮겼고 매일 아침 그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우의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에밀리아는 특히 식사와 위생에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건강해질 것 같아요. 현우가 에밀리아가 만든 스페인식 오믈렛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죠. 살도 좀 더 찌워야 해요. 너무 말랐어요. 평일에는 현우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아직 회사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했지만 점차 일을 늘려가고 있었죠. 에밀리아는 그 시간에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둘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현우의 체력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래 걸을 수 있네요. 현우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곧 완전히 건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에밀리아. 현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에밀리아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건강해진다면 당신과 함께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 당신의 가족을 만나고 당신이 자란 곳을 보고 싶어요. 현우의 눈에는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반드시 함께 마드리드에 갈 거예요. 부모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우가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옛 꿈처럼 스페인과 한국을 오가며 살고 싶어요. 양쪽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누리면서요. 에밀리아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약속해요. 현우는 에밀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난 건 기적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에밀리아는 현우에게 기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다시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석양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에밀리아와 현우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완전히 평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에밀리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느껴져요? 이 심장은 당신을 위해 뛰고 있어요. 에밀리아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심장도 당신을 위해 뛰고 있어요. 영원히요. 둘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조용히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은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에밀리아와 현우가 다시 만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현우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회복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밀리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그날은 현우의 정기검진일이었고 에밀리아는 수업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래요. 혈구 수치도 안정적이고 이식 거부 반응도 없대요. 교수님이 말하길 이제 유지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에밀리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과로는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요. 에밀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스페인에 갈 수 있다는 거네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당신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요. 에밀리아는 기쁨에 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3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현우가 좋아하는 스페인 요리들을 준비했고 와인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물론 현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량만 마셨지만요. 건배해요. 현우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에밀리아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아의 휴직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에밀리아가 말했습니다. 일도 그만둬야 하고 아파트도 정리해야 하고 부모님께도 설명해야 하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아니길 바라요.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스페인어를 더 열심히 배울게요.
그러면 마드리드에서도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에밀리아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법을 찾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에밀리아는 마드리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후 출발하는 표였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할까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요.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에밀리아와 현우는 한 달 후 함께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되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우를 데리고 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곧 딸의 행복을 위해 지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출발 전날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아와 현우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그 벤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죠. 여기 앉아있던 당신이 기억나요? 현우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가와 이 책 재미있어요? 라고 물었죠. 네, 그랬죠. 현우가 웃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엄청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에밀리아는 현우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벚꽃은 이제 거의 지고 푸른 잎이 나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는 활기찼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거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됐네요. 에밀리아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11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조금 긴장했지만 현우는 오히려 들떠 보였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에요. 현우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고향으로요. 에밀리아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개월 전 그들이 다시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곳이죠. 에밀리아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네, 맞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현우는 에밀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에밀리아는 현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둘 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밀리아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괜찮아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마드리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에밀리아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 에밀리아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이쪽은 현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현우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아의 아버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우 씨.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밀리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한국어를.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조금 배웠어. 우리 사위를 위해서.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고 에밀리아는 부끄러운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행복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우는 에밀리아의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현우의 간단한 스페인어와 에밀리아의 통역 덕분에 소통은 점점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현우의 진심과 에밀리아를 향한 깊은 사랑이 그녀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에밀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당신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강한 사람인지.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도 당신을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아빠가요. 다음 몇 주 동안 에밀리아는 바쁘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대학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파트는 정리했으며 필요한 물건들은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녀의 결정에 놀랐지만 에밀리아의 행복을 위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니? 에밀리아의 오랜 친구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주 돌아올 거예요. 에밀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스페인을 오가며 살 계획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에밀리아와 현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에밀리아의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현우의 가족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현우는 에밀리아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고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로 온 거예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은 내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자주 찾던 곳이에요.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가 힘들 때 이 옥상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당신을 생각했어요. 에밀리아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여기 있어요. 내 옆에.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내 삶의 이유였다는 걸. 에밀리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떠나도 내 마음엔 영원히 남을 거예요. 현우는 에밀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 석양이 점점 짙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와 현우는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들은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해요, 에밀리아. 현우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현우. 에밀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고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석양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모양만 바뀔 뿐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